전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금만 늦게 자는 게 어때서.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 사소한 방심이 어머니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가로 돌아오는 걸 직접 보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 멈춰 주시겠어요? 아마 우리 모두에겐 엄마라는 존재가 있을 거예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요.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엄마는 말하지 않아도 그 몸속에선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는 것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겪은 후회를 당신만은 겪지 않길 바라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단 하나의 작은 변화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새벽 2시 가까운 시각, 고요한 밤을 찢듯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눈을 비비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이웃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 지금 구급차를 부르고 있어요. 그 순간 누군가 제 심장을 꽉 움켜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72살. 여전히 건강하시고 매일 아침 산책을 하셨고 주말이면 항상 제게 팥죽을 끓여주시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단 한 번의 늦은 밤 드라마 시청이 모든 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열쇠만 움켜쥐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 노랗게 비치는 가로등 불빛은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머릿속엔 질문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엄마 괜찮으실까? 늦지 않았을까? 왜 넘어지신 걸까? 운전대를 잡은 손은 떨리고 눈갠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말마다 등나무 의자에 앉아 제가 찾아가면 환하게 웃으시던 어머니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일하느라 바쁘잖아. 엄마는 혼자서도 잘 있어.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조금만 더 곁에 있어 드렸더라면. 병원에 도착하자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퍼졌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고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링거를 맞고 계셨습니다. 곁에 서 계시던 이웃 아주머니는 밤중에 일어나신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가시려다가 그냥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제가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몰라요. 여전히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 한중년 여성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엄격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뇌졸중 초기 증상이 있었어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혈압이 급상승했을 때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뇌졸중이란요? 어머니는 심장이나 혈압 관련 병력이 없으셨는데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연세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사소한 습관 하나, 예를 들어 밤늦게 자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어머니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어머니를 이 경계선까지 몰고 간 걸까? 일평생 묵묵히 살아오시며 단 한 번도 힘들다 말씀하지 않으셨던 분이 왜?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건 없었을까? 내 바쁜 일상 속에서 어머니가 숨기려 했던 그 작은 신호들을
그저 지나쳐온 건 아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기운 없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엄마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고 속삭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전 알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며칠 더 병원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것도 이유였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건강 관련 자료들을 찾아 읽고 의사 선생님께도 계속 질문을 드리고 노년 건강에 관한 기사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면 시간의 잘못된 습관,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그저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뇌졸중, 심장질환,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서서히 불러오는 침묵의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수면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시간에 잠드는 것이었죠. 예전에 어머니가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다 보고 자야 잠이 와. 그때는 그냥 어머니가 즐거우시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밤 11시를 넘겨 깨어있는 매 순간이 어머니의 몸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걸요. 그때에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강하게 어머니께 이제 주무세요 라고 말했더라면 아마 그날 밤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의사 선생님은 덧붙여 설명하셨습니다. 70세를 넘긴 몸은 오래된 기계와 같아요. 정말 세심하게 관리해줘야 합니다. 먹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까지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이에요. 그걸 놓치면 어느 날 갑자기 큰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꽉 조여왔습니다. 그저 수면 시간 1시간만 달라졌을 뿐인데 어머니의 건강 그리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니요. 그 후로 저는 어머니 곁에 더 자주,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한때 가족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던 분이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끔찍한 밤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게 하려면 나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전 알았어요. 변해야 할 사람은 어머니만이 아니라 저 자신도 포함된다는 걸요. 그래야 후회 없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병원 대기실에서 MRI 결과를 기다리며 몇 시간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반복되는 기계 소리,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6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 은색 머리카락, 진지한 눈빛. 손에는 두꺼운 차트 파일을 들고 계셨죠.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였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어르신들은요, 생체 리듬이 며칠만 흐트러져도 뇌혈관이 조용히 터질 수 있어요. 너무 놀라서 저는 되물었습니다. 단지 늦게 자는 것 때문이요.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또박또박 제가 절대 잊지 않도록 말해 주셨습니다. 노년의 수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생존을 위한 시스템이에요. 65세 이후 밤 11시가 넘어 잠들면 혈관이 회복되지 못하고 심장은 느리게 뛰지만 뇌는 여전히 에너지를 원합니다. 이 불균형이 바로 조용한 죽음의 원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감각이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엄마를 돌보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TV를 껐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불만을 털어놓으셨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심심하잖아. 그래서 저는 엄마가 젊었을 때 좋아하시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드렸습니다. 엄마의 방도 정리했어요. 하얀 형광등 대신 부드러운 주황빛 조명을 달았습니다. 방 안은 더 따뜻해졌고 엄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 엄마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잠드셨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엄마 옆에 앉아 예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텔레비전도 휴대폰도 없던 시절을 회상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땐 저녁 먹고 나면 다들 바로 잠자리에 들었지. 그 시절엔 참 건강했어. 불면증 같은 건 없었단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